제가 포르투갈에 여행 갔을 때 몸이 안 좋아서 하루 반나절 호텔 내에 그냥 쉬기만 했는 적이 있는데, 그때 Do Not Disturb라는 편말을 호텔 문고리에 걸어 놓으면 문을 두드리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안 하는, 혼자 푹 쉴 수 있는, 손님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카페로서 제공하고 싶다. 그 당시에는 3평짜리인데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1인 카페로 혼자 일을 하다가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디자인했는 카페를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 한 2년 정도 준비하고 Do Not Disturb를 그때 교동에 열었었어요. 그 당시 Do Not Disturb는 교동에서 운영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포항을 준비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처음에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망할 줄 알았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부산 기장에 웨이브온이라고 엄청 큰 대형 카페를 오픈식에 갔었는데, 그때 딱 이제 처음에 교동에 Do Not Disturb를 오픈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셨고, 또 좋은 기억들 혹은 즐거운 추억들을 쌓고 가셨던 걸로 기억이 들었는데, 대표님이 원하신 거는 이제 좀 더 좋은 공간에서,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억들을 좀 심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가 이제 작은 폐건물이 하나 있고, 저 구조물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포항에 이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명소 같은, 여기는 어떻게든 그 꿈을 실현시키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칠포는 그래도 다른 카페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 칠포에 카페가 없었거든요. 아예 불도, 거기는 가로등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완전 차도 아예 없고 사람들도 6시 이후에는 보이지도 않고 해서 솔직히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조금 확신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여기 오면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눈물 진짜 훔치면서, 그때 진짜 살면서 제일 큰 모험이었는데 하이 리스크였지만 이만한 하이 리턴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을 걸었죠. 처음에 욕도 많이 먹었어요. 네, 진짜 대기업의 횡포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그분들은 대기업 아닌데 돈으로 바른다, 뭐 금수저다, 막 이런 얘기. 근데 나중에는 생각해보니, 처음에는 금수저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좀 스트레스였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우리 회사는 더 탄탄해 보이겠지, 이거 좋은 거다, 부자처럼 보이면 좋은 거지라 생각도 들면서 좀 멘탈이 좀 단단해지는 느낌? 아니죠. 저희 아버지는 현역에 계셨을 때는 이제 옷가게를, 의류 매장을 부모님이 다 하셨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이제 관리실에서 경비를 하시는, 어머니는 집에서 생활하시고 아파트는 월세입니다. 부모님은 본격적으로 확장할 때가 이제 이 포항 본점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 모은 돈으로 반곡지에 이제 땅을 샀는데, 건물질 돈은 올 대출로 받아서 대출이 수억이 있었거든요. 그때 코로나가 터졌는데 홀 영업을 아예 못하면서 매출은 그때 거의 80%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당일에부터 홀 영업을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크리스마스랑 이제 연말 매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해돋이 보러 많이 오시거든요. 재료를 엄청나게 많이 구매를 해놓고 손질까지 다 해놨는데, 갑자기 오후 1시쯤에 공무원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오전부터 홀 영업 금지다고, 오후 1시인데 오전 10시부터 홀 영업 금지라고 갑자기 와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불났는데 부채질 하는, 기름 붓는 느낌? 안 그래도 힘든데 재료를 그때 한 1,500만 원 정도 버리고, 내점하신 손님들도 저희 다 죄송하다고 환불해 드리니까 손님들도 저희한테 오히려 뭐라 하시고, 이거 그러면 손님 안 받았어야지 하는데 저희도 방금 알게 된, 그때가 조금 힘들었어요. 오히려 심적으로 왜 더 힘들게 하는 걸까.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배달을 하는 매장들은 배달 매출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매출의 성장을 이뤄낸 브랜드들도 있고, 또 반대로 저희처럼 외곽에 있는 지역은 사실 배달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매장들은 당연히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열심히 따라왔지만은, 그럴 때는 정말 매출에 타격이 조금 컸었고 직원들도 많이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거의 한 달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1,000만 원 이상씩? 그리고 매장은 솔직히 적자 보는 매장도 있었고, 평균을 내면 수익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매일 눈 뜨면 아 오늘 또 50만 원 이런 기분. 네, 그때 제가 공황장애가 생겼었어요. 갑자기 숨이 이제 콧구멍이 이렇게 100이 있다고 하면 10%로 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 들면서 갑자기 뇌에 산소가 별로 없는 기분 들면서 답답해요. 그냥 항상 답답하고, 그때는 불면증도 심했고, 공황장애 오시는 분들이 보통 같이 오는 게 우울증도 같이 동반되거든요. 몸이라도 튼튼하면 일을 하는데 내 몸은 왜 이럴까에 대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자, 내 몸뚱이는 왜 이러는 거지? 내 신체는 왜 이러는 거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우셨던 분이 대표님이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코로나 당시에도 저희가 직영점이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약 한 20명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당장 일을 해야 급여가 나오고 그런 시스템인데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도 이제 직원들한테 미안해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저희는 대표님한테 그 당시에 되게 감사했던 부분은 힘든 소리를 저희한테 하셨던 것보다는 좀 그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격려를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이제 그런 메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벤트 기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힘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는 어떻게든 연명하는 거에 대해 자신은 있거든요. 장사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뭘 해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잘 만들어 놓은 브랜드 이미지로 이거를 한번 써먹어야겠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넛이라는 게 뭐 인테리어를 브랜딩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뉴 컨설팅부터 해서 이제 전체적인 걸 다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큰 강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고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 공간엔 어떤 게 들어갔을 때 이제 잘 어울리는지, 동선을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뭐 인원이나 직원 수가 뭐 배치돼야 되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진짜 뭐 0부터 100까지 다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저희의 강점인 것 같아요. 브랜드 인테리어 쪽으로 승부를 한번 가보자. 그때 오히려 무리해서 사무실 없고 직원들 뽑고 더 일을 확장을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든 연명을 해야 되니까,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타개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좀 보시면 저는 한 번도 경제적인 것 때문에 직원을 내보낸 적은 없거든요. 다 책임을 졌고, 이게 어떻게 돌파구 찾아서 이 친구들을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 생각이 들고, 뭐든 안 가리고 다 해야겠다 해서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도 하고, 또 술집도 해봤었어요. 두나띵이라고 술집도 해보고, 그냥 안 가리고 다 해서 한편으로 욕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잔악계라고, 자본주의가 나는 괴물이라고. 이제 저분은 커피를 깊게 이해도 못하고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예, 그렇게 한다, 대형 카페로.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신념은 있으시지만은 그거를 고집처럼 부리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야근 약사에게처럼 디자이너한테 디자인을 다 일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로스터한테 로스팅을 맡기고, 제빵사한테 제빵을 맡기는 것처럼 저희는 진짜 완전 100% 이 친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거든요. 그 친구들 하고 싶은. 저는 터치를 거의 안 하는 편이고,
나쁘게 보면 방치한다고 생각 들 수도 있는데 방치보다 믿고 맡겨주는 걸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서 책임감을 더 갖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를 생각해서 이제 대표님한테 건의를 드리면은 해볼 수 있게 도움을 계속 주시는 것 같거든요. 저희의 의견 수렴을 되게 잘해 주시는 편이신 것 같아서 일을 믿고 맡겨주시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보통 이제 아이디어가 뛰어난 친구들은 정말 많거든요. 젊은 친구들, 카페 사장님들. 근데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 친구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본금이 부족하고 자본금이 비교적 좀 많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근데 저는 딱 이제 중간에서 그 아이디어와 돈이 만나면 이거는 정말 무서울 게 없는 거다라고 생각 들어서 돈은 없었지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편이에요. 처음에 브랜드가 이렇게 형성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보통 카페들이 안 한 것들에 제가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굿즈를 이제 카페에서 만든다고 하면 수익성을 생각하고 만드는데 저희는 수익성 생각 안 하고 다른 데서 안 해본 거를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손님들이 왔을 때 여기는 이런 거도 파네? 라고 생각 드실 수 있게 수익성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사람들은 되게 무의미해 보인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남들은 안 하는 거에다가 이제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거에 투자를 하다 보면 그게 다 의미가 있어진다 생각 들고 정말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오셔서 편하게 오셔가지고 도나티스터브라는 이름에 맞게끔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추억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방문하는 시간들이 그냥 두나티스터브에 갇히지 않고 진짜 더 많은 브랜딩을 하고 싶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병원이나 학원 같은 이제 다른 여러 분야의 브랜딩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해 나가고 싶은 게 아직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모두가 이제 열심히 일하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면서 회사 자체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방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구나 그거를 경험해 보실 수 있게 저희도 단단해지는 게 제 목표예요.